거기 대구송도 이동. 안녕하십니까. 총무과 자치행정 담당 제갈륜입니다. 지금부터 2020년 11월 확대 간부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 행사 및 홍보사항 등에 대한 기획예산실장님의 일괄 보고가 있겠습니다. 네, 기획예산실장입니다. 11월 본총회 확대 간부회의 보고 안건을 교육 및 행사, 홍보, 공사 및 용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소통정책실은 11월 16일 금년도 연두 방문 및 민생 현장 방문, 그다음에 주민자치회 간담회 시 건의사항에 대한 추진사항 보고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는 11월 19일 우리 구로 발령받은 신규 공무원 80여 명을 대상으로 역량 강화와 조직 내 조기 적응을 위한 소양 교육을 실시하겠으며, 문화체육관은 토요 문화마당 플레잉 연수를 지난주는 이미 미추홀 공원에서 개최하였고 금주 토요일 부수지 공원에서 개최하여 코로나로 인하여 문화생활이 어려운 구민들에게 문화예술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관 정책과의 독서 동아리 리더 양성 과정과 다음에 노인장애인과의 인생이 모작 지원센터 하반기 교육인 50+ 바리스타 2급 자격증 2기 교육과정 실시는 화면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산보육과는 전체 어린이집 288개소의 성교육 담당자 및 원장을 대상으로 어린이집 영유아 성행동 문제관리 대응 매뉴얼 제정에 따른 역량 강화 및 안전관리 교육을 11월에 3차에 걸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과는 관내 공동주택시설물 안전관리 책임자 및 경비 책임자를 대상으로 단지 안의 방범, 각종 안전사고 예방 및 대응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 안전관리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는 이번 달 19일 5개 광고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위원 임기 만료에 따른 위원 재구성 및 광고물 등 표시 방법 완화 등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의 해외 입국자 자택 수송 사항은 화면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건행정과는 연구 치아 배열이 완성되는 관내 5학년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관내 20개소 치과의원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아동 치과 주치의 사업을 실시하여 예방 중심의 구강 건강 관리 서비스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는 관내 등록 임산부 및 12개월 영유아 부모를 대상으로 이번 달 4주에 걸쳐 비대면 모자 건강 교실을 운영하여 임신 출산 준비 및 영유아 양육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여 출산 및 육아에 도움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의 연수구 시설 안전관리 공단에 대한 종합감사 실시사항은 화면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일과는 이번 달부터 내년도 4월까지 단독 다가구 주상용 주택 등 3,612호에 대한 현지 방문 전수조사를 통해 주택 특성조사 및 가격 산정, 부동산 가격심의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개별주택 가격 결정 및 공시토록 하겠습니다. 세무이과는 관연도 세외수입 체납액 5천만 원 이상인 10개 부서를 대상으로 방문 컨설팅을 실시하여 체납자의 재산 압류, 결손 등 체납 처분 요령 및 효과적인 체납액 징수 방안 등 체납액을 일수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민원여건과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년도 각 부서의 기록물 관리 지도 점검을 12월 11일까지 실시하여 기록물 관리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제고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보장과는 금년 말까지 41,762명을 대상으로 사회보장급여 수급자 확인 조사를 통해 부적합자 보장 중지 및 보장비용 환수, 적법한 자의 보장 변동 요인 확인을 통한 사회보장급여 확대 등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여성아동과는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아동을 제외한 만 3세 관내 거주 아동 701명에 대해 가정 및 거주시설 등을 전수조사하여 아동의 소재 안전 확인 및 양육 환경 개선에 대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환경보존과의 수질오염 사고 대비 방제 훈련은 지난 2일 기 실시한 사항으로 화면의 자료로 가름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는 가을철 산불 조심 기간 산불 예방 대책으로 12월 15일까지 유관기관 공조체제 유지 및 비상 대응 태세 유지, 상황실 비상근무 및 산불 전문 예방 진화대를 운영하여 산불 발생 시 신속한 초동 대응 태세를 확립하겠습니다.
다음 위생과는 11일 내일 연수구 청년 외식 창업 공동체 공간 조성 사업의 본격적 추진에 앞서 그간 추진 사항 및 운영 계획 보고, 질의응답 등 설명회를 개최하여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차량 민원과의 기계식 주차장 특별 점검 사항은 지난주에 실시한 사항으로 화면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도관리단은 송도국제도시 2091원의 노후관로 비굴착 부분 236개소 등을 5억 원의 사업비로 12월 16일까지 완료하여 집안 침하 방지 등 안전사고를 미연에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재무회계과는 시 건설심사과의 청학동 행정복지센터 복합청사 건립 관련하여 설계 경제성 검토를 의뢰하여 예산 절감 및 기능 및 경관 향상, 구조적 안전 등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과는 이번 달까지 개발제한구역 해제로 도시기반시설이 미비한 선악동 137-9번지 1원 길이 180m, 폭 6m의 간도장지구 소로 3-2호선 도로 개설 공사를 완료하여 주민통행 불편 해소 및 정주여건 개선에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동행정복지센터 행사 및 홍보사항에 대한 총무과장님의 일괄 보고가 있겠습니다. 네, 총무과장 강미경입니다. 11월 중 동행정복지센터 주요 행사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옥년일동에서는 옥년일동 주민자치 자체 성과 공유회를 11월 10일 동행정복지센터 내에서 개최합니다. 또한 경로당 운영재개에 따른 방역수칙 준수와 불편사항 창치를 위해 관내 경로당 14개소를 현장 방문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옥년이동에서는 옥년이동 새마을 부녀의 사랑의 김장 나눔 행사를 11월 25일 실시하여 관내 저소득층 100세대에 전달할 계획입니다. 선악동에서는 혹한기 추위 대비 저소득 가구에 대한 난방용품 지원 사업을 실시합니다. 연수일동에서는 11월 13일 발효되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과 관련해서 집중 홍보 캠페인 주간을 11월 11일부터 11월 13일까지 운영하며 한방마을 및 이딴지 외국인 다수 거주지에서 캠페인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연수이동에서는 노인 일자리 참여자 67명에 대한 안전교육을 11월 4일 실시할 계획입니다. 연수 3동에서는 사랑의 김장 김치 나누기 사업을 추진하며 11월 26일 김치 완제품을 관내 저소득 가정 400세대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청학동에서는 혹한기 대비 따뜻한 겨울나기 이불 지원 사업을 실시하며 홀몸 어르신과 장애인 등 50세대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동춘일동에서는 동춘일동 청사 1층과 2층 환경 개선 공사를 2주간 실시하여 쾌적한 사무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동춘이동에서는 동춘이동 주민자치의 주민참여 예산 워크숍을 11월 19일 개최하여 주민자치 활성화 방안 모색과 21년 운영 계획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동춘 주민참여 활동 역량 강화를 위한 워크숍을 11월 12일 센트럴파크 호텔에서 개최하며 주민참여 예산 제도에 대한 이해도 제고와 우수 사례를 공유할 계획입니다. 송도일동에서는 코로나19로 지친 주민들 대상으로 원예 힐링 강좌를 총 8회 운영할 계획입니다. 송도이동에서는 경로당 실버그린 사업을 실시하며 관내 18개 경로당에 무공해 살균 소독수를 배부할 계획입니다. 송도 3동에서는 송도 3동 주민자치의 워크숍을 11월 26일 목요일 송도 컨벤시아에서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송도 4동에서는 코로나 블루 극복을 위한 힐링 강좌인 손뜨개 테라피 강좌를 11월 30일 행정복지센터 내에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송도 5동에서는 송도 5동 개청에 따라 주민자치의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자생단체를 구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동행정복지센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행정복지센터 일괄 보고건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나 의견이 있으신 분께서는 자유롭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송도 5동이 임시청사 개청일이 11월 30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송도 4동 3층 회의실에서 동 업무를 보고 있는데요. 송도 5동 임시청사 지금 공사를 하고 있고 11월 말에 이제 이전하는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임시청사 주변에 주차장 포장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현재 계획으로는 잡석으로 마무리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주차장을 청사 주변에 잡석으로 계획되어 있는 것을 주차장 포장을 해야 하는 이유는 지반이 약해서 이제 눈이나 비가 올 경우에 진흙탕이 됩니다. 그 파토홀이 생길 거고요. 그리고 잡석 튀김 현상으로 주변에 이제 주차된 옆 차량에 대해서 훼손 시에 보상 문제가 분명히 야기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송도동은 고가의 국외 수입차 등록이 많은 곳입니다. 이런 부분에 봤을 때는 이번 임시청사 할 때에 조속히 주차장에 대해서 임시청사 주변에 잡석 포장이 아닌 잡석이 아닌 아스콘이나 시멘트든지 포장 공사를 같이 진행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매우 일리 있는 얘기인 것 같아요. 지금 그 송도 3동이 지금 포장된 형태로 해서 굉장히 좀 잘 돼 있는데 그거 잘 이용하고 있죠? 네, 참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 인근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사용하는 것도 지금 차단했죠? 예, 시설관리공단에서 열쇠하고 쇠사슬을 묶어서 직원들이 아침 저녁으로 통제하고 있습니다. 거기 됐고 송도 2동도 그 옆에 지금 아직 매입 단계 들어갔지만 잘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5동이 지금 거기를 언제까지 쓰게 되죠? 3년 임대입니다. 3년 임대죠? 네. 지금 그 옆에 주차장 부지는 어디 부지인가요? 지금 경제청 부지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그 포장을 하게 되면 우리 돈으로 해야 되는 거죠? 네, 포장을 해야 되고 원상복구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돌을 좀 고른 돌을 쓰고요. 작은 돌을 쓰고 매년 송도관리단을 통해서 사실은 조금씩 계속 돌을 깔아주기로 한 내용이거든요. 근데 내가 보기에는 지금 오동장 얘기가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지금 또 실제로 그런 사례가 지금 송도 3동도 있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우리가 했는데 물론 이제 영구 사용 목적으로 지금 돼 있는 게 아니라서 3년에 아마 그거 깔려면은 한 억 단위 들걸? 억 단위 들죠? 네,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상가 리모델링 예산으로 지금 저희가 가설 건축물 짓는 거라 사실 주차장을 포장할 만한 예산은 주차장 없습니다. 포장하게 되면 거기서 쓰면 안 되고 주차장 특별하게 거를 하거나 아니면 가스공사에서 주는 돈 있잖아요. 그러니까 송도 내에서 사용하기로 되어 있는 특별하게 부분에서 뺏쓰는 거는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주민 편익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왜냐하면 실제로 제때 적기에 맞춰서 지금 동청사를 개청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거고 그거로 인해서 지금 사용하는 데 대한 불편함이 있는 거잖아요. 주민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렇기 때문에 그건 오롯이 우리가 일정하게는 그런 불편을 해소시켜 줘야 할 사실 마땅한 의무가 있다고 저는 보여져요.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과장 없지? 예, 박진경입니다. 그쪽에서 담당하나? 예, 그러면 특별하게나 또 LNG 들어오는 돈들 예, 그거 한번 다 뒤져봐서 어느 정도 드는지 확인해보고 가급적이면 정책적 판단을 빨리 할 수 있도록 도시국장님 해당 과하고 좀 협의해서 어떻게 가능한지 신속히 한번 좀 검토를 해서 부총장님한테 보고를 드리세요. 다음은 현안 사항에 대한 부서장님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직제순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획예산실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조직진단을 지난달 10월 26일부터 금년 12월 18일까지 부서별 직무 분석 및 조직진단을 통해서 내년도 기구 개편 및 정원 조정 시 반영을 통하여 적정 수준의 기구와 인력을 합리적으로 배치하고 효율적인 조직 운영으로 다양한 행정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번 조직 진단에서는 면담이나 이런 걸 통해서 많이 얘기하겠지만 그러니까 클러스터화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조직 등에서 고민을 많이 해봤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 지금
조 바이든 대통령 되고 나서 기후변화, 여기에 이제 다시 협약에 다시 들어오고 이렇게 되면 상당히 그 재생에너지라든가 이런 그에 굉장히 좀 많이 활성화될 거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중앙정부도 지금 이 뉴딜에 대한 그린 뉴딜의 형태로 가고 있는 측면에서 사업들로 전환하는 공격적인 형태로 사업들이 전환될 거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인천시에서도 쓰레기 매립지와 관련해서 공격적으로 인천의 쓰레기는 인천이 책임질 테니 경기도, 서울도 니들이 책임져라. 그리고 그게 다시 내려오면 구 단위에서 자기가 먹고 버린 거는 다 자체에서 구해서 처리해라. 라고 하는 형태로 굉장히 파격적이고 공격적인 형태로 이 환경과 관련한 자원 순환과 관련한 부분들, 기후 변화와 관련한 부분들이 전개된단 말이죠. 그러면 그거는 거기에 조응하는 형태로의 조직의 재편이 불가피한 과제가 될 수 있잖아요. 그랬을 때 그러면 이런 어떤 2050 탄소 제로화라고 하는 부분들을 주한 단위로 놓고 봤을 때 그걸 어떻게 클러스터화 할 거냐. 그리고 그 클러스터화 된 형태에서의 구구로의 편성과 과에 대한 배치, 그리고 과 간에 있어서의 협업이 가능한 형태로 배치시켜주는 것. 그러니까 조직 진단이나 조직의 형태는 늘상 일의 효율성을 작은 단위에서 쪼개서 평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커다란 전략적 단위가 어떻게 변화하는 것과 우리가 가야 될 방향과 비전의 방향이 어느 쪽으로 이동하고 있는가를 잘 보고 거기에 적절하게 배치시켜줘야 되는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까지 나가야 한다. 지금 저희가 지금 그 평생교육과 문화 쪽 도서관 주민자치를 같이 연결한 단위에 예를 들어 공동주택과 관련한 공동주택 커뮤니티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형태로 이거를 그쪽으로 자꾸 이제 재편시키려고 하는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이게 또 하나의 그 의미 있는 클러스터화라는 거죠. 그 다음에 복지 같은 경우에도 지금 사실은 다 구글에서 다 몰아놨잖아요. 그거는 거기서 클러스터화가 되기를 원하는 거고 과간에 있어서 벽을 다 과감하게 털어버리고 공동과제와 공동의제들을 만들어주라고 하는 의미로 조직을 재편한 거란 말이죠. 아마 앞으로도 조직진단과 조직의 재편은 이런 걸 기준으로 해서 진행할 거예요. 건강 헬스, 그래도 건강도 마찬가지잖아요. 겉으로 보기에는 위생과 이쪽만 있는 것 같지만 한편으로는 또 문화 쪽에 가 있는 체육도 건강을 위한 선제적 조치로서 굉장히 중요한 과제잖아요. 먹을거리와 관련한 부분도 이게 또 다 연결돼 있고 건강이 또 환경과 연결 안 돼 있는 부분이 없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찾아서 진행하는 것 굉장히 좀 중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쉬웠던 것도 이번 내년도 예산에 자원순환과 관련해서 그러한 프로젝트를 찾아서 신규 사업들이 개발된 게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그런 아쉬움들이 있던데 어쨌든 이번 조직진단 진행하는 부분도 그런 전략적 과제를 정확히 수행하기 위한 조직의 현재 모습과 이거는 미래 모습을 바꾸는데 어떤 과정들이 필요한 건지를 현장에서 직접 수행하고 있는 과장님들하고 보다 더 적극적으로 토론하고 개선 방향에 대해서 한번 먼저 우선 그림을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실무적인 평가나 이런 것들 통해서 같이 연결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평생교육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계 시민 교육 클러스터 코디네이터 도시로서 전문가 웨비나 및 회원 도시들이 활동 공유를 통하여 세계 시민 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2020 온라인 국제 컨퍼런스가 11월 15일 목요일부터 11월 13일 금요일까지 개최될 예정입니다. 주제는 지역사회에서의 시민교육 강화이며 운영 방식은 온라인 줌 화상회의이며 유튜브 채널을 통하여 실시간 동시 중계될 예정입니다. 진행 언어로서는 영어와 한국어로 동시 통용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유네스코 평생학습연구소 연수구 그리스 라리사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행사입니다. 세부 일정안입니다. 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부서에서는 적극 홍보하여 주시고
전 직원들께서는 적극 참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런 보고가 있으니까 좀 변화를 여러분들이 같이 공유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하는데요. 그러니까 구단위 행정은 기본적으로 기초 행정에 충실해야 됩니다. 쓰레기 잘 치우고 도로 포장 잘해서 관리 유지하고 재난 체계에 맞게 현장에서 재산과 생명의 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행정들을 진행하는 것, 이런 기초적이고 가장 의무로서 와닿아 있는 업무를 제일 잘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건 뭐 기본이니까요. 근데 두 번째는 이 세계 속에 소위 글로컬라이제이션이라고 얘기하는 지금 내가 서 있는 지역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세계적 과제와 함께 맞닿아 있지 않으면 절대로 행정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자각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굳이 평생교육의 형태를 세계 유네스코 세계 총회까지 유치하려고 하고 또 아태 평생학습 도시를 아시아에 아직 가입되지 않은 많은 과거 우리와 같이 가진 것 없고 못 먹어가면서도 교육으로 성장하려고 노력했던 똑같은 과정들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 아시아의 저개발국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하고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경험들을 공유시키려고 하는 이런 형태의 노력을 통한 아태 이번에 포럼 했던 거. 그 다음에 지구에서 살고 있다라고 하는 인간이 가져야 될 기본적인 자세가 무엇일까에 대해서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과 같이 고민하고 그것을 교육 프로그램화해서 다음 미래 세대들에게 전달하고 또 우리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의 기본 표준 규범으로 삼고자 하는 이런 컨퍼런스와 교육 그리고 그거를 정착시키려고 하는 것, 이게 어찌 보면 내일이 아니고 우리가 왜 이상해 저 사람 온다면은 그냥 구름 잡는 얘기 같기도 하고 정말 저 구단위에서 왜 저런 걸 하려고 하지? 라고 하는 굉장히 저항도 있을 수 있고 또 맞듣지 않은 부분이 분명히 여러분들 갖고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또 거꾸로 생각해 보면 이런 과제들이 어느 순간인가는 이런 과정을 거치든 안 거치든 간에 우리 생활로 다가옵니다. 아니 우리가 언제 4차 산업이고 뭐고 해서 이 스마트폰 가지고 이런 지경까지 올 거라고 누가 생각했겠어요? 근데 아주 일상화돼 가고 있잖아요. 로봇, AI, 맨날 들어도 까먹는 단어들이 계속 쏟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거부하고 싶어도 어느 순간인가 우리 삶에 아주 자연스럽게 좀 들어와 있잖아요. 그것처럼 이런 세계 시민교육이나 이런 게 먼 얘기 같아 보여도 사실은 우리에게 굉장히 소중한 걸로 이미 다가오고 있다. 기후변화? GCF 뭔 상관이라고 했는데 벌써 세계적인 추세이자 그걸 거슬렸던 정권이 무너지는 걸 보잖아요. 그리고 그게 이제 곧 정책적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변화를 굉장히 많이 요구할 거고 그거에 따라서 국가 평가 지표도 달라질 거고 우리 구정에 대한 목표도 굉장히 달라질 거라는 게 뻔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들에 대해서 나는 여기에 어떻게 기여하고 어떻게 연결고리를 갖고 이 사업들이 보다 더 잘 될 수 있게끔 도와줄 수 있을까? 그리고 내 걸로 삼을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것들을 조금씩만 도와주면 여느 다른 도시에서 진행하는 것보다 훨씬 더 훌륭한 컨퍼런스나 총회를 만들어낼 수 있다. 그리고 그 성과는 우리 모두에게 놀라울 정도로 우리 행정의 질적 발전을 가져올 거다. 이런 공유가 저는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눈을 이제 강조도 하고 있습니다만 또 잘해주시고 계시긴 하지만 조금 더 옆 동네에서 하는 행사나 내 과가 아니다 이런 형태보다는 나하고 어떤 연관성이 있는가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인 형태로 고민해 주시는 그런 일들을 진행했으면 좋겠고 평생교육과도
이거는 우리 과만 하는 거야. 우리 관련되는 데서만 하는 거야라고 하는 식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그렇게 안 하고 있지만 각 부서가 가서 겸허하게 자료를 함께하고 어떤 걸 같이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조언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각 과에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서 좀 도움을 요청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마을자치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14개 동 전동이 주민총회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였습니다. 이에 주민총회 과정을 돌아보는 공유회장과 2021년도 주민자치 운영 및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자 주민총회 성과 공유회를 개최합니다. 12월 1일에 대면 비대면 방식으로 동시에 개최되며 실시간으로 유튜브도 송출됩니다. 또한 동별 특색을 담은 주민자치회 로고도 함께 전달됩니다. 각 동에서는 주민자치회 성과 사례 등 발표 자료를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진행 순서는 화면과 같습니다. 다음 지난 10월 30일부터 31일까지 2일 동안 SNS 3분 영화제를 개최했습니다. 200여 편의 응모작에서 대상을 포함한 최종 22편을 시상하였으며 자동차 극장 캠핑 영화제도 운영하여 연수구민과 영화인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도 선사하였습니다. 이 중 대상 수상작에 대해서 잠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른손 부상을 입어서 다시는 사격을 할 수 없게 된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이야기입니다. 성공의 상징인 펜트하우스에서 혐오의 대상인 바퀴벌레를 등장시켜 물질적인 성공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모습을 표현하였습니다. 참고로 송도 퍼스트월드 펜트하우스에서 촬영하였습니다. 잠시 대상 수상작을 감상하시겠습니다. These two shots will decide it. 8.5. Oh, and a 10 from Jin. He leapfrogs into the lead. And it's a big, big moment, this one. Can the world's number one take a third gold medal in a row? One more shot then to see who takes gold. And another 8.2. It's not enough for Huang. And here is the history maker. A third gold medal in a row. The first shooter, male or female, to win gold in 3 games in a row.
이게 그러니까 이게 처음과 끝이 다인 거예요? 이게 처음과 끝인 거죠? 네, 3분 영화제 이게 한 대 한 5분 내외입니다. 네, 한번 보시면 내일 다시 생각나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좋은 경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실 광고 30초 광고도 굉장히 우리는 길게 보잖아요. 그죠? 되게 광고에서 30초면 꽤 긴 거 아닌가요? 근데 3분이면은 광고로 따지면 6편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3분이 그렇게 짧은 시간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 내용을 압축해서 전달, 이거 지금 내용이 상당히 압축돼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기 표적이 이렇게 한 게 거기 바퀴벌레였죠? 그것 자체가 바퀴벌레였죠? 어? 그 통 안에 있는 게. 그리고 그거를 지금 맞추려고 하는데 지금 손이 고장 나가지고 이게 그런 거죠? 네, 맞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번에 수고했고요. 지금 그래서 내년에는 이거를 그냥 이렇게 하는 그 어떤 뭐 영화제 비슷한 형태의 흉내 뽐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는 일단 이렇게 시작을 했지만 내년에는 그 연수구가 영화로 이렇게 들끓어가는 듯한 느낌. 그래서 각 동별로 영화를 만드는 누구나 영화를 만들 수 있다는 거를 이게 평생학습의 또 한 차원이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각 동별로 영화 제작을 시작하는 그런 형태로 갈 겁니다. 그래서 아마 마을자치과에서 준비할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좀 더 우리 주민들에게 좀 더 가까이 가는 형태로 더 확대해가면 더 좋은 내용으로 좀 자리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에 고생 많이 했고 좋은 성과 낸 거 축하드립니다. 복지정책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 연수구 김장 한마당 사업을 실시합니다. 2015년부터 실시된 김장 한마당 행사를 금년에는 코로나19로 김장 당국이 행사 대신에 완성품을 전달식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전달식은 11월 17일 한마음 광장에서 실시할 예정이고요. 김장 지원 대상은 저소득계층 1350세대에게 세대별 10kg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사업비는 전액 민간 후원금으로 4,775만 원입니다. 협조사항입니다. 동행정복지센터에서는 각 동에 있는 자생단체에서도 김장 사업을 하니까 대상자 선정에 중복이 없도록 특히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경제지원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연수이음 특화카드 활성화 추진 사업입니다. 업무 협약을 통해 연수이음 특화카드를 발급해서 지역 상권과 특화카드의 혜택을 연계함으로써 상권 활성화를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세부 추진 내용입니다. 특화카드 가맹점으로 등록된 곳에 1% 추가 할인과 1% 추가 캐시백을 지급해서 특화카드 가맹점에 대한 혜택을 집중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그동안 글로벌 캠퍼스 재단, 연수구 자원봉사센터와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번에 세 번째로 글로벌 캠퍼스 푸르지오 아파트와 오늘 16시에 연수구청 소회의실에서 업무 협약식이 진행이 됩니다. 진행 순서는 참석자 소개와 청장님 인사 말씀, 업무 협약서 서명 교환, 기념 촬영 순으로 진행이 됩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입주민들은 아파트 입출입 기능과 연수이음 결제 기능이 합쳐진 특화카드 발급뿐만이 아니라 이를 통해 인근 상권에서 추가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향후에도 기업 등 다양한 기관을 발굴해서 구민의 편익 증대와 상권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이 교육 중에 있어 공공관리팀장이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송도국제도시 도서관 건립 설계 공모입니다. 송도국제도시 도서관 건립은 참신하고 수준 높은 국제적 감각의 건축 작품을 공모하기 위해 국제 설계 공모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치는 송도동 115-2번지로 건축 규모는 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적 8,000제곱미터 내외로 총 사업비는 306억 원이 되겠습니다.
2020년 11월 말 설계 공모 공고 예정이며 2021년 2월 당선작을 선정하여 12월 실시 설계를 완료할 예정입니다.知名도 높은 심사위원을 선정하고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다양한 국내 건축가들의 참여를 유도하여 우수한 작품이 선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토지정보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감염 확산과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생활민원 불편사항을 해소를 위해서 조장 땅 찾기 업무 처리에 QR코드를 삽입하여 서류 발급을 위해서 민원실과 주민센터 방문을 최소화하는 비대면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조장 땅 찾기 서비스는 재산관리 소홀과 또 불의의 사고로 소유한 부동산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확인시켜주는 행정 서비스로 올해 9월 말 698명이 신청하였습니다. 주요 배경은 지금까지 조장 땅 찾기 조회 결과지에 단순한 부동산 표시만 되어 있어 민원인이 2차적으로 부동산 발급을 밟기 위해 민원실과 주민센터를 방문하고 있는 불편과 또 코로나 시대에 맞는 대면 행정을 최소화하는 데 있습니다. 세부 내용은 민원인에게 조장 땅 찾기 결과 제공지에 부동산 종합정보 열람 코드 삽입과 또 부동산 상생 정보인 민원대장에 QR코드를 생성해서 민원 처리 적극 원스톱 적극 행정 추진과 또 비대면 행정 서비스의 만족도를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서비스는 11월 중에 시행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아이디어가 좋으네. 이거 지금 다른 데도 하고 있나? 저희들이 지금 처음 실시하고 있습니다. 기획실 이거 좀 모범 사례로 해서 그 진행할 수 있는 부분들 우리 내부뿐만 아니라 외부에도 널리 알 수 있는 좋은 사례로 만들어 보세요. 질병관리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 및 동절 호흡기 감염병 동시 유행 대비 호흡기 전담 클리닉을 설치 운영하고자 합니다. 일선 병원 의료기관에서 코로나19와 유사한 호흡기 발열 환자의 진료 제한의 생김에 따라 진료 공백을 최소화하고 코로나19 지역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그 운영 형태는 보건소의 개방령과 의료기관 이곳에 설치 예정입니다. 보건소에는 11월 설치하여 12월부터 운영 예정이며 의료기관인 인천 접시사병원, 나사렛 국제병원은 11월부터 운영 예정입니다. 진료 대상은 호흡기 및 발열 증상 환자이며 진료 시 의사가 코로나19 검사 필요하다고 판단 시 호흡기 클리닉 및 선별 진료에서 신속한 검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소요 예산은 개수당 국비에서 이력시 지원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단 소관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국 공단 우수사례 경진대회 및 국가품질 경영대회 참가권입니다. 우리 공단은 지난 9월에 개최된 전구 시군구 지방공단 우수사례 경진대회에 참가하여 전국 10개 공단 수상기관 중 유일하게 우수상과 장려상 2건을 수상하는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또한 지난해 12월에는 한국표준협회 주관 한국서비스 품질 SQ 인증을 획득하였으며 금년 10월에는 서비스 품질 우수상인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표창에 최종 선정되어 이번 달 11월 19일에 개최되는 제46회 국가품질경영대회에서 시상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공단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경영 혁신을 통해 최우수 공기업 도약을 위해 더욱 매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의 순서입니다. 자원순환과 2025년 수도권 매립지 종료에 따른 우리구 대응 또는 협력 전략권에 대한 토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의 토의 안건에 대한 간략한 개요 설명이 있겠습니다. 내가 좀 놓쳤는데 공단 고생했고 저 직원들께 수고했다고 수고하고 또 감사하다는 인사말 전해주세요. 못 들었어요? 예. 네. 예, 자원순환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도권 매립지 종료에 따라서 우리 구의 대응 제 밖에서 안 들려. 예, 인천시는 2025년까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매립지를 종료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자원순환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 첫 번째,
군구와 합동으로 폐기물을 감량하겠다는 국가, 이를 실천하기 위해서 군구에서 2건 이상씩 확실한 감량화 정책을 제시해 달라고 해서 저희 군은 마을환경관리인 제도하고 자가용 분리수거대 설치 사업을 제출했습니다. 두 번째, 시는 재활용률을 현재 61%에서 95%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것을 발표했습니다. 실천 방법으로 소각재와 하수 슬러지를 벽돌이나 복토재를 만들어 재활용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세 번째, 인천시는 25년까지 3-109 매립이 끝나면 더 이상 연장하지 않고 반드시 종료하겠다. 그리고 앞으로 사자협의체에서 대체 매립지 부지를 공모할 때에도 기존에 있는 수도권 매립지 3-209는 제외하고 아예 제외해달라고 했으며, 거기에 대해서 인천도 공모 대상에서 제외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이 요구사항에 대해서 서울과 경기도는 이를 거부했고, 그렇다면 인천은 대체 매립지 공모에 아예 불참하겠다고 했습니다. 이후에 지난 10월 말경에 사자협의체가 다시 열렸는데, 인천시는 각자의 생활 폐기물은 각각의 지자체에서 처리하자고 요구했고, 이에 서울은 여전히 반대하고 있고 경기도는 논의한다는 입장이라고 합니다. 네 번째, 5번 친환경 매립지를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천시가 계획하고 있는 자체 매립지는 기존의 경서동 매립지하고는 전혀 다른 형태의 친환경 매립지입니다. 현재처럼 지상에 폐기물을 쌓는 것이 아니고 지하 40m 아래에 칸을 만들고 폐기물을 적치하는 것이고, 그 상부에는 밀폐된 건축물 형태로 설계해서 주민 편익시설로 사용합니다. 매립되는 것도 소각장에서 나온 소각재하고 불에 타지 않는 폐기물만 매립하게 해서 현재 매립되는 양의 10% 정도만 매립한다고 합니다. 현재 시에서 지난 9월부터 10월까지 보름 동안 친환경 매립지 대상 후보 지위를 공모했는데, 한 개 법인이 신청을 했고 내일 모레 친환경 매립지 공모 지역을 발표할 예정이긴 합니다만, 이미 언론에 어디라고 나와 있어서 다들 어딘지 짐작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소각장입니다. 소각장은 현재 송도 청라 소각장 2개 하고 고형 연료를 만드는 SRF 소각장이 있습니다. 인천시는 앞으로 하루에 소각할 용량이 1744톤이 필요한데 현재 가동 용량은 848톤밖에 없어서 부족한 896톤에 해당하는 소각장을 중부권, 남부권, 북부권 등에 4개소를 더 설치할 계획입니다. 2025년까지 필요한 용량의 소각장은 반드시 확보가 되어야 하는데, 경기도는 모든 용량을 이미 확보하고 있고 서울도 하루 500톤 소각장 하나만 더 설치하면 되는데 현재 소각장을 짓고 있어서 문제가 없습니다만은 인천만 하루 1000톤 규모의 소각장을 추가로 더 설치를 해야 하고 현재 부지도 선정하지 못한 상태라서 시급한 상태입니다. 6번째, 인천이 공동매립지 공모에 참여하지 않고 자체 매립지로 조성하겠다면서 인천시의 조직과 인력을 매립지 종료 대응단을 신설하고 22명 인력을 보강했습니다. 7번째, 이 건설 사업장 폐기물은 앞으로 반입을 금지하고 전국에 설치되어 있는 사설 민간업체에서 자체 처리토록 했습니다. 현재에도 매립지에는 생활 폐기물은 23% 정도만 차지하고 사업장과 건설 폐기물이 77%나 차지하고 있어서 이 부분이 원만하게 해소된다면 자체 매립지 면적은 계획 대비해서 70% 이상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8번째는 이러한 인천시 정책에 협조하지 않는 구는 2023년부터 공공소각장 반입을 금지하겠다는 것이 시의 강경한 입장입니다. 다음은 우리 구의 대응 사항입니다. 첫째, 송도 소각장은 당초 계획으로는 현재 2기에서 3기로 현대사업을 통해서 현대사업을 통해서 정설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었지만 우리 구에서
서구보다 환경기초시설이 연수구가 더 많다는 논리로 대응했고 현재 추가로 1기 더 증설하는 것은 취소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현재 송도 소각장 성인 용량은 1일 500톤인데 인천시에서는 실제 사용 용량을 440톤으로 축소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고형 연료를 만드는 SRF 소각장은 현재 1일 90톤이고 현재 그 상태로 유지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연수구 관내는 아니지만 송도 초고층 아파트 단지 인근에 또 우리 연수구 경계선 인접한 지역에 소각장이 설치될 경우에 초고층 아파트가 밀집되어 있는 송도도 똑같은 피해를 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 우리 연수구의 환경기초시설 현황입니다. 송도 자원순환센터의 고용연료 제조시설과 하수 슬러지 건조시설이 있습니다. 또 송도 자원환경센터는 소각장과 음식물 건식 사료화 시설이 있습니다. 남북권 해수센터는 재활용 선별 시설과 있고 연수구와 중구가 이용하고 있습니다. 성기화 처리장은 연수구 남동구가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토의 안건은 수도권 매립지 종류에 따라서 우리 연수구 차원의 대응이나 또 인천시의 정책에 대해서 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2025년) 수도권 매립지 종료에 따른 우리구 대응 또는 협력 전략에 대해 각 부서장님의 의견을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소각장에서 나오는 대기 오염과 관련한 오염물질에 대한 기준치는 어떻게 되어 있나? 환경보전과장. 그 용량에 따라서 그 기준은 다르게 잡혀 있는데 보통 그 속수하고 녹수 물질로 돼 있는데 속수는 보통 그 저희 거는 그 송도에서 나온 건 제가 30으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녹수는 150인가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다는 거는 우리가 감독 권한이 없어? 예, 그렇습니다. 그건 저희한테 감독 권한이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배출된 부분에 대해서 기준치를 오버했는지에 대한 부분들의 그것도 우리가 안 해?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갖고 있지 누가요? 않습니다. 그건 시에서 갖고 있습니다. 어? 시에서 갖고 있습니다. 시시설에서 나오는 걸 시가 갖고 있어? 예. 그럼 뭐야? 응? 내가 보기에는 이 소각이 만능도 아니야. 결국 소각을 하면은 그런 오염 대기에 어쨌든 안 좋은 걸 뿜어내는 거 아니야? 아무리 시설이 잘 돼 있다 하더라도. 그리고 그거는 감독 권한도 점검이나 이런 것도 바꿔야 되겠네. 아니 본인들이 저지르고 본인들이 감독하면 그게 제대로 감독이 되겠나? 그리고 나는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 재활용률을 높이는 것을 먼저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이게 잘못 오도되면 어떻게 되냐면 그냥 소각으로 모든 걸 다 때려 넣는다고 생각하고 지금 보면 지금 몇 군데 더 한다고 하는데 그 총량이 설계상 굉장히 더 많이 잡아 놓게 되면 그 얘기는 뭐냐면 재활용률을 높이기보다 그냥 소각장으로 끌어내는 정책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최선을 다해서 재활용률을 어떻게 높일 건가에 대한 거를 굉장히 좀 다양한 형태로 논의가 되면서 그러면서 소각에 들어가는 양들을 줄이고 그것도 소각량이 줄어들면 그만큼 매립량이 더 줄어드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선행 단계가 조금 더 치밀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랬으면은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굉장히 좀 쉽게 접근할 수 있었을 거예요. 물론 소각이 직매립보다는 훨씬 더 적은 양의 그 매립량을 만들기는 하겠지만, 근데 이거는 원래 방식에서도 꼭 맞는 건 아니다. 이게
자원이라는 게 자기 생명을 갖고 사이클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결국 소각의 형태는 대기에다 뿜어내는 거거든. 결국 양의 형태는 보이는 양의 형태는 적게 만들지만 실제 그로부터 자연으로 돌아가는 부분에 있어서 유독성 가스를 아무리 제어하는 제어 장치를 놓는다 하더라도 환원시키는 건 마찬가지란 말이죠. 그렇지 않겠어요? 예, 맞습니다. 이제 그 점에서 어제도 저 군수구청장 협의 때 이 얘기가 나왔는데 아마 12일 날 시장께서 이 대책과 관련해서 공식적인 발표가 있을 거예요. 공식적인 발표가 있고 지금 각 구가 이제 또 하나 해야 될 부분들에 대한 통보를 어제 공식적으로 받은 거나 마찬가지라서 지금 각 구가 지금 자기의 입장에서 각자 입장에서 지금 심각하게 고민하는 상황으로 왔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과장님 보고했듯이 사실은 지금 서구가 난리를 치지만 기실 지금 처리하고 있는 양의 형태는 우리가 더 많은 거예요. 그죠? 매립지 빼놓고. 예, 저희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어떤 것들을 더 전가시키거나 이러는 거는 어제 내용에서 일단 빠졌어요. 빠져서 우리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는 우리 거를 처리하는 걸 기준으로 해서 진행을 하고 다른 데가 만약 쉬거나 공장을 재가동시키기 위한 준비 작업을 할 때 불가피하게 처리해 주는 것, 이거는 뭐지 서로가 좀 그런 협약을 맺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정도를 처리하는 걸로 일단 좀 다운시키는 걸로 대충 그렇게 어제 자료가 나왔고요. 근데 지금 말씀하셨듯이 인근에 우리 연수구와 인근에 인접해 있는 부분들에서 소각장을 만드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그 문제가 또 이거 화물 주차장이나 이런 것처럼 그 인근에 있는 아파트들에서 또 반대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 이런 얘기인 거죠? 예, 맞습니다. 저희 뭐 송도가 초고층 아파트가 있어서 그런 부분 대기 환경 쪽에서 좀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토론을 지금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자원순환뿐만 아니라 환경보전, 그다음 공원 녹지 다 연관해서 같이 연관해서 보란 말이에요. 환경보전과장 그냥 눈만 멀뚱하지 말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저기 그 인천시에서 관리하다가 2019년도에 이게 업무가 환경부로 이관됐습니다. 네, 정확하게 2019년도에 업무가 그 환경부에서 지금 관리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인천시가 하고 있대. 저 인천시를 알고 있다가 작년에 이관된 걸 제가 깜빡했습니다. 네, 경제국장입니다. 오늘 이 사항을 보고 드린 사항은 간부님 이하 이 방송을 보시는 직원 여러분들도 이 동사안에 대해서 확실히 알아두셔야 인천시의 그 수도권 매립지 종료 계획에 대비한 인천시의 정책이 무엇인가, 또 연수구에서 대응하고 있는 사항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각인시켜 드리려고 이 사항을 그 토의 사항에 넣은 거니까 직원 여러분들 이하, 간부위원님들 이하 전부 다 본 사업에 좀 더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10일 날 발표되면서 우리 구에 일정한 몇 가지 좀 사항들이 발표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좀 깊이 관심 갖고, 저는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강조하고 싶은 거는 소각이 맞는 건 아니다. 재활용률을 높여야 된다. 재활용률을 높이는 거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우선 플라스틱이나 이런 형태에서 재활용이 안 되는 이런 부분들을 많이 사용하지 말 것. 일회용품 사용을 최소화시키기 위한 자구 노력들을 어떻게 높일 건가. 이거는 앞으로 국가정책인 2050
탄소 제로화 사업과 맞닿아 있다. 그리고 우리 지역이 갖고 있는 특성상 또 반드시 그래야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우선 사용하지 않는다. 그리고 구매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한다.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쓰레기 양을 줄인다. 그리고 불가피한 부분도 재활용이 가능한 형태를 사용한다. 뭐 이런 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몇 가지 원칙들이 구체적으로 정책으로 담겨지고 실제 주민들이 그렇게 움직일 수 있도록 지금 우리가 지금 쓰레기 정책을 잘하고 있어요. 굉장히 모범적인 형태로 지금 미화완도 주관으로 하면서 진행할 뿐만 아니라 자원 재활용을 위해서 지금 각 동에 차 한 대씩이죠. 예, 한 대씩 보급했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거기다 이제 재활용품들을 전문 전담해서 선별하고 가져가는, 그래서 활용률을 높이기 위한 지금 작업도 우리가 선진적으로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이 정책과 관련해서 우리가 모범적으로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지금까지 잘 해온 거를 그 협업 관계를 잘 유지해서 자원 순환하면 그냥 쓰레기 정책 이렇게만 보는 게 아니라 큰 틀에서의 리사이클과 관련한 핵심 사업이다 이렇게 보고 사업들을 진행하면 될 것 같고요. 요거는 여기서 뭐 길게 토론하기보다는 재활용률을 높이자, 생활화하자, 그런 과정에서 여태까지 우리가 감당해왔던 자원 순환과 관련한 부분에서의 역할, 이거에 대한 정당한 평가와 정당한 보상을 받을 기회다. 거꾸로 얘기해서 우리는 이거를 기회로 삼을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들고, 그런 형태로 좀 적극적으로 시에도 요구하고, 또 그런 점에서 미흡한 승계수 처리장에 대한 그 재정 투입이나 이런 부분에서 빨리 정책적으로 이 악취나 이런 것들을 없애야 되는, 왜냐하면 이런 게 전부 다 밀집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진행하는 시설의 고도화, 현대화를 만들지 않으면 올곧이 거기서 나오는 악취와 또 이 중금속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거를 우리가 마셔야 되는 거잖아요. 아무리 기준이라는 게 100% 안전한 형태로 기준이 항상 못 따라가는 게 우리 현실이잖아요. 그런 점에서 지금의 기준치보다도 훨씬 더 높은 형태로 관리 유지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요구하고 그렇게 만들어가는 게 필요하겠다 싶어요. 그래서 이번에 그런 내용들을 담아서 감시 체계나 이 모니터링의 형태를 우리한테 넘겨 갖고 오는 부분이나 그런 것들의 시민 활동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활성화할 수 있도록 시민단체를 지원하는 부분도 이번에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자원순환과와 같이 해서 그런 시민 모니터링 활동 체계를 보다 더 강력히 구축하는 거하고, 시가 유지하고 있는 승계가스 처리장을 비롯한 모든 시설에 대한 현대화와 저감 능력을 더 고도화하는 것에 대한 강력한 요구, 그리고 그거를 실제 예산에 반영하는 플랜을 빨리 우리 주민들에게 공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그런 이번에 기회로 삼을 것. 그리고 대시민은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한 탄소 제로화 시책과 관련한 부분들을 우린 좀 더 앞서 나갈 것. 이런 정도가 우리가 좀 같이 이걸 가지고 한번 같이 검토해봤으면 좋겠다는 제 생각이니까요. 오늘 토론은 12일 날 어차피 발표 이후에 또 많은 논란들이 있을 가능성이 있으니 우리가 여기서 그런 이야기를 좀 더 깊이 들어가서 또 시가 12일 날 발표하겠다는 걸 또 우리가 먼저 공개하는 형태의 자리가 되는 거는 조금 곤란하겠다 싶어서 이 논의는 여기서 그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하여간 승무원들하고 해외에 입국한 분들이 지금 우리 같은 경우는 굉장히 다른 구에 비해서 빈도가 높고 발생 인원도 꽤 많은 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통계적으로 보면 최근에 있어서 한 30%에서 40%는 35% 정도는 해외에서 입국한 사례나 승무원들인 사례인 것 같아요. 그 부분들은 지역 전파가 나름대로는 좀 차단돼 있다는, 안전성은 좀 확보된다는 측면도 있긴 하지만, 그러나 이들이 또 다중이용 시설에 있다는 점에서 자칫 관리가 소홀하면 그 지역 전파의 위험이 있다. 그런 점에서 좀 관리를 좀 더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해당
과, 위생과가 아마 이 부분과 관련해서 관련이 있죠. 호텔이나 이런 부분들. 저희가 일일 모니터링 계속 하고 있고요. 예,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네, 좀 해서 그 부분에서 좀 그리고 전번에 부총님 되겠습니다만 입국해가지고 음성이라서 들어왔다가 며칠 있다가 이렇게 검사 받으러 와가지고 그 사이에 동선 관리가 애매해지는 사례들이 좀 발생하는데 사실은 입국하자마자 제일 먼저 보건소에 들러서 검사를 받게끔 하는 형태로 시스템을 바꿔줘야 되는 게 아닌가 싶고. 그래야 그 타임에 갭이 안 생기면서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각별히 자가격리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제는 1대1 멘트로 해서 그 동선 관리를 좀 해주세요. 그래야 지역 전파를 정확히 차단하니까 자가격리 담당 요원들은 철저하게 관리 부분들 하고 이 부분에 대한 관리 시스템 다시 한번 점검해 주세요. 이번 달은 이제 내년과 관련한 그리고 올해에 대한 평가가 진행이 될 거고 정례가 또 개최되기 시작해서 행정사무감사와 또 정리 추경 그리고 2021년도 본 예산을 편성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올 한 해 주요 사업에 대한 차질 없는 마무리 당부드리고요. 내년도 사업의 정상적인 추진을 위한 예산 반영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그 신규 사업과 여러 가지 좀 보고 있는데요. 내년도 세입이 지금 만만치 않아서 신규 사업들을 공격적으로 진행하는데 좀 매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과정에서 혹여 의욕적으로 진행하고자 하는 사업들이 예산 과정에서 무산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저 나름대로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없는 세입을 좀 더 땡겨서 예산을 좀 더 확보해보는 노력도 좀 이러저러하게 하고 있고 해서 혹시 지금 신규 사업에서 탈락한 사업들을 가지고 있는 부서에서는 제가 어떤 형태로든 예산을 조금은 좀 만들어 보고 있으니까 이 사업만큼은 내년에 꼭 강력히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과장들께서 저한테 별도 보고해 주십시오. 그러면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추가로 여러분들 신규 사업들을 좀 보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코로나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확진자 수가 이 세 자리를 불안불안하게 가고 있는데 앞서도 얘기했지만 이제는 이거는 이제 우리 목숨줄하고 같습니다. 그러니까 목숨줄의 얘기는 경제와 직결되어 있다는 점을 이거 다시 돌아가면 정말 진짜 경제 엄청난 타격과 우리 이웃들이 그 극단적 선택을 요구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리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절박한 마음으로 코로나19 마스크 착용이라든가 사회적 거리두기, 자가격리 엄격 준수, 방역 대강대강 없이 철저하게 이런 기본에 다시 돌아가는 그런 계기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게 또 우리 구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타 시도에 발상해서 콩 튀듯이 튀겨 들어오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대부분이 다 그래요. 우리가 지역 전파로 이어지지 않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는 우리 자체 내에서 지역 전파라기보다는 외부로부터 와서 좀 관리가 가능한 형태로 그동안은 좀 진행이 됐습니다. 근데 이게 언제까지 이렇게 된다는 보장이 없고 지금 이런 해외의 여건이나 이런 걸 고려할 때 언제든 지역 전파의 위험이 있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시고 예방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도 얘기했습니다만 유네스코 학습도시 글로벌 네트워크 국제가 이번 달에 결정될 겁니다. 저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행사를 위한 준비로 이거 절대로 진행하는 거 아닙니다. 이 내용들이 보편적이고 세계적인 내용들이 우리의 삶에 와닿게 하고 우리가 잘 진행한 내용들이 전 세계가 함께 공유하는 그래서 글로벌 시티즌십을 우리 40만 연수 주민들이 어떻게 가져갈 거고 우리 행정이 어떻게 글로벌 스탠다드로 격상할 건가에 대한
깊은 고민들을 전 부서와 같이 함께하면서 이 혁신도시 국제회의를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이 사업들이 잘 마무리하고 또 준비하는 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가 추워집니다. 우리 직원들 또 현장에서 일선 업무를 보고 있는 부서의 재난 문제라든가 또 혹석이 노출돼서 일을 많이 하게 되는데 건강 유의하게 하고 장비나 이런 것들, 복장이나 이런 것들 필요한 부분은 아낌없이 배려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코로나로 해서 좀 잠시 심신을 좀 휴식을 취하라고 했던 특별허가도 가급적 이번 달에 잘 보낼 수 있도록 부서장님들이 좀 책임 있게 챙겨서 직원들 전부 다 갔다 올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11월 확대 간부회를 마치겠습니다.